배달이나 하던 놈이 사장 소리 듣고 싶어서 환장했니? 아니, 가방끈 짧은 거 광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야, 뭐야? 식당 마감 시간, 텅 빈 홀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힙니다. 남편은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5년입니다. 남편이 이 식당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운 시간이요. 겨우 용기 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수제 버거집 하나 차리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5년 동안 어머니 가게 도와드렸으면. 도와주긴 뭘 도와줘. 이 무식한 놈아, 너 갈 데 없는 거 내가 걷어준 거지. 옆에서 기침을 하며 책장을 넘기던 아주버니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찹니다. 명문대 졸업하고 10년째 고시 공부만 한다는 인간이죠. 동생아,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 고등학교 때 성적 기억 안 나? 책 한 권 제대로 안 읽는 놈이 무슨 경영이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하던 배달이나 해. 그게 내 수준에 딱 맞아. 남편의 손끝등이 하얗게 질리며 바르르 떨립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보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아니, 여러분, 방금 저 인간들 말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 식당에서 몸 부서져라 일한 아들한테 가방끈 짧아서 사업 못한다 카네요. 아니, 그럼 그동안 그 무식한 아들이 목숨 걸고 오토바이 타가 벌어다 준 돈으로 묵고 산 지그들은 대체 뭔데 얘?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사람의 예의가 요래 바닥인데 진짜 내 손이 다 떨려가 뒷목이 뻐근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지 진짜 모르는가 봐. 그러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나 진짜 내가 공부 못해서 이런 대접 받는 걸까? 내가 진짜 그렇게 모자란 놈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꺽꺽거리며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남편은 원래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남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형의 뒷바라지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식당을 살리기 위해서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식당을 차릴 때 권리금이며 보증금, 그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가 했습니다. 시댁에는 제가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인 줄 알지만 사실 저는 연봉 1억이 넘는 프리랜서 번역가거든요. 남편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제가 가진 돈으로 시어머니 식당을 차려드린 건데 정작 남편은 월급 200만 원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노예처럼 일해온 겁니다. 남편의 거친 손마디를 잡았습니다. 배달하다 넘어져 생긴 흉터, 뜨거운 뚝배기에 데인 자국들. 이 성실한 손을 두고 무식하다고 비웃다니요. 제 눈앞이 핑 돌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당신 잘못 없어. 저 사람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면 내가 알려주면 돼. 똑똑히 보여줄게.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떨렸지만 남편은 그저 제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제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나야. 그 동생 놈 사업한다고 설치는 거 재수 씨가 좀 말려. 우리 집안에 근본 없는 짓 좀 하지 말자고. 다음 날 아침부터 아주버니라는 작자가 전화를 해대더군요.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10년째 책장만 넘기면서 세상 만사 다 아는 척하는 그 꼴값이라니. 아주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씨 요리 실력 좋잖아요. 본인 꿈이라는데 도와줘야죠. 아, 재수 씨도 참 세상 물정 모르네. 버거지? 그거 결국 기름 냄새 풍기면서 노가다 하는 거잖아. 나 나중에 임용되고 공직 생활 시작할 때 동생이 시장 바닥에서 버거 뒤집고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격 좀 생각하자고, 격 좀. 격?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아주버니가 입고 있는 그 브랜드 패딩, 이번 달에 결제된 고시원비, 매달 나가는 식비.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알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제가 보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SNS에 열공 중이라며 허세 사진이나 올리는 주제에 말이죠. 격이라. 아주버니 말씀 잘 알겠어요. 아주버니는 정말 격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는 그 격에 맞는 생활을 하셔야겠네요. 그래. 재수 씨가 말이 통하네. 아무튼 동생 놈 헛바람 든 거 잘 좀 눌러줘. 전화를 끊자마자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을 무식한 놈이라 비하하며 기생하는 인간들. 그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격과 수준, 오늘부터 제대로 지켜드리죠.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며칠 뒤 가족 식사 자리.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에게 물병 가져와라, 수저 놓아라 소리를 지르며 상전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쳐다보더군요. 이게 뭐냐? 먹는데 재수없게 종이 뭉치를.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지난 5년간 제가 지원해드린 생활비 내역서예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니가 젓가락을 멈추고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재수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니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은 어머니 주식 투자로 다 날리셨잖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이 아파트 월세 250만 원, 관리비, 그리고 아주버니 학원비의 용돈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어머니 식당 보증금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감히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그냥 평범한 회사원 아니었어?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죠. 당신들이 민호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본인들을 먹여 살리는 아들을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고 무식한 돈이라며 침을 뱉으시다니요. 그래서 오늘부로 그 무식한 돈 다 끊으려고요. 자동이체 방금 전부 해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제 핸드폰은 아주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시어머니가 제 작업실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아, 너 미쳤니? 집주인이 당장 나가래. 월세가 3달치나 밀렸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죠. 아, 제가 깜빡했네요. 자동이체 해지하면서 그 집 계약 만료 통보도 같이 했거든요. 어차피 어머니 그 넓은 아파트 사실 형편 안 되시잖아요. 아주버니 용돈도 끊겼으니 이제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월세를 내시든가 하셔야죠. 너 진짜 이럴 거야? 내 식당은? 식당 식자재 대금도 안 들어왔다는데. 그 식당 건물주가 저랑 친한 지인이라 특별히 싸게 주셨던 건데 이제 제가 손 뗐으니 시세대로 받으실 거예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툭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더군요. 항상 기세등등하게 남편을 윽박지르던 그 위엄은 어디 갔는지
눈앞이 하얘진 채 허공만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식한 놈의 돈은 더럽고 천에서 싫으시다면서요. 이제 깨끗하고 고상한 아주버니 학벌로 먹고 사시면 되겠네요. 아주버니 10년 공부했으니 어디 대기업 사장이라도 바로 되시겠죠? 재수 씨, 아니, 지원아. 내가 그동안 말이 좀 심했다. 그치?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 그 다음 타자는 아주버니였습니다. 고시촌에서 쫓겨나기 직전인지 목소리가 아주 비굴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니, 격 떨어지게 왜 이러세요? 근본 없는 제 돈 빌려 쓰시면 아주버니. 그 고결한 학벌에 흠집 나잖아요. 아니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일단 급한 불부터 좀 꺼줘. 나 이번 시험만 붙으면 다 갚을게, 진짜로. 갚으신다고요? 아주버니가 지난 5년간 유흥비랑 게임 아이템 사는데 쓰신 돈만 1억이 넘어요. 그거 갚으려면 고시 합격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셔야 할 텐데. 그리고 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편 등쳐먹는 빌런들 청소하는데 재능이 좀 있을 뿐이죠. 옆에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가로채며 울먹였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다. 아범한테 내가 사과할게. 제발 식당만은. 나 그거 없으면 굶어 죽어. 어머니, 남편이 그 식당에서 5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할 때 걔는 굶어 죽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죽인 그 마음 제가 살려낼 거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전화기를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왠지 모를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더군요. 아, 강지원,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내 학비 끊어서 내 인생 망치면 책임질 거야? 결국 아주버니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더군요. 며칠 못 씻었는지 꾀죄죄한 몰골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르는 대신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을 그 인간 얼굴에 던졌습니다. 책임? 아주버니가 탕진한 제 돈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볼까요? 여기 보세요. 아주버니가 고시 공부한다면서 독서실비 청구한 날 강남 클럽에서 결제된 내역이에요. 이건 또 뭐죠? 낮 2시에 PC방에서 10시간 연속 결제? 아주버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이건 친구들이랑 가끔 스트레스 풀러. 스트레스요? 남편은 새벽 배달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데 당신은 그 돈으로 여자들이랑 샴페인을 터뜨려요? 당신이 말한 그 격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어?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버니의 짐가방을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장 꺼지세요. 아주버니가 망친 건 제 돈이 아니라 당신을 믿었던 동생의 인생이었어요. 이제 그대가 밑바닥부터 기어다니면서 똑똑히 치르세요. 아주버니는 복도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주워 담으며 비참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단 한 조각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만두고 딱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남편 한 명이 맡았던 배달, 홀서빙, 자재관리, 청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어머니는 사람을 2명이나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주방장님. 음식이 왜 이래요? 손님이 짜다고 난리잖아요. 아니, 사장님. 재고 파악도 안 해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고기가 다 떨어졌는데. 식당 안은 고함 소리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식재료 하나도 꼼꼼히 고르고 손님들 이름까지 외우며 정성을 다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직 돈만 보느라 그 노고를 무시해왔습니다. 결국 위생 문제로 구청 신고까지 들어가고
매출은 반이반 토막이 났습니다. 아들아, 민호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엄마 죽는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꿈을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고 싶어요. 그동안 해드린 걸로 제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5년의 헌신을 무시한 대가는 평생을 일궈온 식당의 폐업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진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 남편의 목소리에 설렘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남편의 이름을 건 민호에스 버거를 오픈했습니다. 제 인맥과 번역하며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를 총동원했죠. 무엇보다 남편의 요리 실력은 진짜였습니다. 와, 이 패티 육즙 좀 봐. 대박인데? 여기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다. 배달도 직접 하시는데 매너가 장난 아니야. 가방끈은 짧을지 몰라도 남편이 쏟은 정성의 깊이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오픈 일주일 만에 입소문이 퍼지더니 점심시간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인생 버거라며 영상을 올리자 그야말로 대폭발이 일어났죠.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남편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학벌이라는 잣대로 남편을 재단하던 시댁 식구들은 꿈도 못 꿀 성공이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나 진짜 행복해. 남편의 눈동자에 맺힌 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가게 오픈 한 달째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 2개가 머뭇거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였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다 떨어진 옷차림에 구걸하는 행색이었죠. 민호야, 아들아, 우리 죽는 꼴 보고 싶니? 형은 지금 노가다 뛰다가 허리 다쳐서 누워있고 나도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그들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잡상인 금지인데. 안 나가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 가세요. 뭐,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나요? 무식하다고 비웃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키우셨죠. 그 아들은 5년 전 그 식당에서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민호에스 버거 사장 강민호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뒤돌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아주버니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아주버니, 격 떨어지게 남의 영업집 앞에서 이게 뭐예요? 아, 참. 아주버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학벌, 어디 편의점 알바 구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나요? 두 사람의 처절한 곡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우리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참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성실함과 진심은 그들의 오만함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제사이다 스토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렸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